탐스럽게 열렸고 줄기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이 토양 속에서 NPK뿐 아니라 모든 미량 원소를 다 빨아먹고 컸죠. 빨아먹고 컸는데 사람들이 농민들이 무지해서 이것은 시장에 당연히 팔아야죠. 그래서 밭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상물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썩혀서 그 자리에 다시 환원시켜주지 않는데 그걸 또 귀찮으셨다고 태워버리네요. 그래서 절대 논농사나 밭농사에서 불을 질러서 태우는 건 철저히 막아야 해요. 그걸 썩혀서 퇴비화 만들어서 다시 뿌려줘야 하는데 하양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것은 저는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원인이 이것이 NPK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붕소고 뭐고 칼륨이고 칼슘이고 그 다음에 미네랄을 먹고 자랐는데 시장에 가서 없어졌으니 그 토양은 부족하죠. 그 양분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식물들은 이게 질소 인산과 이게 독일 레비라는 사람이 의학에서 이거 많이 쓰죠. 최소량의 법칙.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제일 낮아요. 이 속에 물이 요 낮은 부분으로 싹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질소가 많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붕소가 없으면은 필요량의 붕소가 부족하면은 그 붕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학을 관점을 두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소, 카리는 뿌리나 부분에 영향을 줄 때 이게 결실기에 이 카리를 잘 취하거든요. 그 다음에 엽채소류는 주로 질소죠.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질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의 초기에 자랄 때는 질소 성분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과 과일을 결실기가 도달하면은 저렇게 K, 칼륨과 인산을 많이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저는 지금 연구 중인데 액체 비료를 가지고 저것을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유기물층이 A, B, C 층으로 나누는데 A층은 거무스름하게 그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탈색이 점점 되면서 그 원래 모함 토양대로 붉은색인가 하얀색인가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지는데 요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퇴비증산, 그다음에 액체비료, 지렁이 증시. 지렁이가 이게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질소를 거정하는 식물이라고. 그래서 콩과 식물을 재배하고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화학 비료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유기농에서도 화학 비료를 썼다고 해서 유기농에 퇴출을 안 당할 겁니다. 비료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식물들이 이러한 원소들을 필요로 해서 자라요. 이게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 힐레트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건 너무나 전문적인 것인데, 저것은 이게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해서 식물들이 제가 아주 흔한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인삼 딸기, 그다음에 꿀 딸기,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래요. 왜 거짓말이냐? 이해를 못해. 내가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배추에다가 인분을 주면 그게 똥배추냐? 아니란 말입니다. 인분을 줬어도 그 사람들은 그 인분을 그대로 인분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분해해서 여러한 양이면 이 이온을 식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킬레트가 이게 원충작용을 하고 기량작용을 하고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화학성에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물리적 성질도 식물이 자라는 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렁이가 토양을 이렇게 단립구조를 만들어요. 지렁이가 흙과 함께 유기물을 흡수하고 배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배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아주 단립구조라는 말을 얘기해요. 단립. 그래서 그 단립구조를 만들어주면은 뿌리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나무가 죽는 것이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 그래서 이런 물리적 성질, 화학 성질, 그다음에 영양소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왜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질소 성분이에요. 근데 산하고 붙어 있어요. 화학적으로. 요것도 산하고 이 칼리가 산하고 붙어 있어요. 또 예, 이런 식으로 모든 비료들이 산성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근데 토양에 주면은 요것이 흡수가 되고 이 산성만 토양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주면은 토양이 망가진다는 소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산성화돼서 토양이 점점 또 석회를 주면은 석회가 나중에는 돌같이 돼요. 그래서 토양이 아예 많은 지금 비닐하우스 속에 보면은 석회를 많이 시용해가지고 그게 돌같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요. 다음. 그래서 이제 퇴비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많은 사람들이 퇴비는 썩히면 된다 생각을 해요. 썩힌다. 물론 균작용이 있어 썩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퍼멘테이션에서 발효라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퇴비나 모든 것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렇게 한 줌 쥐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 냄새가 역겨우면은 그건 실패해요. 퇴비가 아니에요. 퇴비가 구수한 냄새가 나요. 누룩 뜬 것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면은 아무리 흉물스러운 것도 균은 그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퇴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잡초, 흙 이렇게 만드는데 이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퇴비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이제 닭똥이나 숟가루, 톱밥, 삶은 감자 이게 MM이 지금 먼저 설명이 나왔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유기물, 식물이든 동물이든 유기물은 전부 퇴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풀이거든요. 나무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톱밥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톱밥과 흙과 그냥 톱밥과 아니 저 톱밥 말고 그냥 이것은 이제 온실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 농사용으로 만들려면 무기에 많은 풀을 모아서 그놈이 이렇게 수봉에 싸지죠. 그걸 누르려면 흙이 필요해요. 흙으로 눌러요. 그리고는 이따가 MM이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운틴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해서 산에 있는 균을 배양하는데 그건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뿌려요. 물 대신 뿌리는 거예요. 물도 좋고. 그래서 촉촉하니 물이 막 넘치게 뿌리면 안 되고 비 온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풀 놓고 흙으로 덮고 물과 아니면 저 MM을 뿌리고 또 다시 이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풀 놓고 흙 놓고 또 이렇게 그래서 샌드위치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한 1m 이런 정도 쌓아서 한가운데 다음 이게 MM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산에서 계곡에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은 나뭇가지가 모여 있죠. 그리고 이파리가 덮여 있어요. 나뭇가지 치우고 이파리를 치우면은 새카맣게 무슨 나뭇가지인지 무슨 이파리인지 형태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것들이 그게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양분이죠. 균이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 흙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주머니 넣고 이 통 속에서 통 속에 물 속에서 이렇게 주물르면은 막 흩어져 나오죠. 상상이 되죠. 이렇게 흩어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는 몰라세스라는 것이 없는데 열대지방 가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사탕을 정제하고 난 찌꺼기거든요. 설탕 찌꺼기. 아주 달아요, 저것도. 근데 이제 설탕으로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찌꺼기로 내버리거나 팔거나 그러는데 아주 값싸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설탕도 되지만 설탕은 순수 가공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실험에 인비트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조직배양 실험. 그래서 삶은 감자가 균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삶은 감자를 내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삶은 감자 미생물이 먹이니까 이 속에다 넣고서 그냥 이게 이제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3, 4일이면은 꽉 번져요. 저게 번지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25도에서 30도의 균 활성이 제일 좋아요. 이 상태에서 녹게 되면은 저게 NM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NM과 똑같게 액체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똑같게.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첨가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액체 비료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삶은 감자 넣고 소똥을 온을 배설한 거. 이게 균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퇴비 균사. 산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퇴비 속에 있는 균사를 배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에서 아까 얘기한 NM이죠. 그래서 NM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짚을 태운 재를 넣어요. 재를. 그 다음에 신선한 흙. 왜 신선한 흙이냐? 아까 도마도에서 얘기했듯이 저 미량 원소가 없어지는 곳에 저 흙이 미량 원소. 저게 게스트 소일이라고 해서 객토거든요. 외부에서 토양을 갖다가 뿌려줘야 미량 원소는 많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채워주는 방법이 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영리해서 굉장히 새로운 흙을 논에다가 많이 붓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방법으로 해서 이 바켓스 속에서 이걸 이렇게 주물럭 주면서 전부 다 섞는 거예요.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물 80% 채우는 여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20%의 공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파이프를 여기다가 묻어서 이게 물을 채우는 물병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스가 여기서 뽀글뽀글 어항처럼 나가서 공기를 배출시키면은 이것도 4, 5일이면은 우리가 뿌리도 되는데 약 2, 30배, 20배, 10배에서 20배의 물을 희석해서 채소에 뿌려주면 되는데 다음. 이제 식물이 자랄 때는 유기비료가 이렇게 뿌리에서 여러 작용을 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이론적인 건 재미없을 테니까 다음. 그래서 퇴비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모든 유기물 산에 있는 나무나 이파리나 모든 걸 해서 이렇게 덮어요. 여기는 이게 마르면은 균이 발생을 못하니까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덮어서 또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아버리면은 용탈이 돼요. 비 때문에 이 실컷 만드는 비료 성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덮어서 보호하고 잘 관찰하면서 물을 뿌려주면 되고 다음. 그렇게 해서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길러보니까 내가 이거 상추를 하고는 2주 만에 했는데 이렇게 준 것과 안 준 것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거 결과를 보니까 3배에서 5배까지 증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추 짓는 과정에 이 액체 비료를 하나만 가르쳐줬어도 2배, 3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면적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수입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벌던 사람이 40만원, 50만원 벌게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겠어요? 제가 경험은 아프리카 여자들은 머리부터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4개 머리를 만들어. 그리고는 옷이 달라지고, 그리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애들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가게 돼요. 이런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려는 건데, 객토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그게 순수한 이탄토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사질토 하면은 양분이 없어요. 모래 성분만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이제 객토를 해야 하거든요. 자랄 땅 이런 이렇게 척박한 땅에 퇴비하고 객토를 넣게 되면은 토양을 개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 증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렁이가 아주 이제 이것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도 되겠지만 지렁이가 좋다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죠. 농업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징그럽게 보이지만 지렁이가 아주 효자입니다. 우리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요. 아주 효자예요. 그래서 지렁이는 엄청나게 근데 1년에 1200에서 1500배를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0마리가 2년 후에 10억 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데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유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은요 하루에 400톤씩을 먹어버려요. 지렁이가. 그래서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되고, 이게 분변토라고 해요. 지렁이가 싼 소화기관에서 나온 배설물을 분변토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든 농작물에 아주 감초처럼 써야 할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단립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자운형 종류예요. 자운형. 자운형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논에 이렇게 보라색 꽃들이 쫙 피어 있었어요. 풀들이. 그게 이제 자운형인데, 그건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질소 콩과 식물이 질소 고정 식물이라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콩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자운형 종류가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있어요. 그것을 개발을 해야 한다. 가자마자 식물학자나 누구 만나서 이런 질소 고정 식물이 뭐가 있나 그것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농토가 지금 스크린 많은 농토가 있는데, 여기서 평상시에 10톤을 생산하던 곳이 저와 같이 땅심을 회복시켜서 20톤, 30톤을 생산하면 이 면적을 늘리지 않아도 2배, 3배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은 이 똑같은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면적이 인구가 배가 늘어나면 이 배 인구가 면적이 또 필요하잖아요. 경작지가. 그러려면 산을 파괴해야 하거든요. 우선 지금 안 쓰고 있는 땅은 산이니까. 그래서 산부터 파괴하는데, 산을 파괴하면 인류가 파괴돼요. 그래서 이제 생산력을 증가하게 되면 산은 파괴를 안 해도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걸 저는 열심히 전도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소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우소종자 사용하면 왜? 혹은 이제 이 우소종자 문제는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것을 보시면 제가 원으로 표시했는데 나무 크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이건 이제 결과를 얘기한 건데, 시간상 처음에 뿌렸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은 종자는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가 눈덩이를 많이 비유를 하죠.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이것을 조그마한 놈이냐 큰 놈이냐를 불렸을 때 어떤 놈이 빨리 커지냐 그런 건데, 좋은 종자, 나쁜 종자가 시간은 똑같이 소비를 했어요. 이만큼. 근데 소득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 점들을 써야 한다는 거죠. 저게 돈으로 환산한다면 결과에 따라서는 돈의 가치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개인들이 못해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사냥을 당한 것이 뭐냐면 종묘의사를 당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계시는 토마토가 100% 일본 겁니다.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북부가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먹거리의 생명줄이 종자예요. 그래서 종자 회사를 우리가 뺏겼어요. 다 지금. 그래서 종자가 비싸요. 일본의 부를 챙겨주느라고 비싼 겁니다. 다음. 이제 과일이나 모든 것이 이거 하나 육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예요. 과일을 따먹어 보니 당도도 달고 종자도 크고 여러 면으로 좋네 하면은 저는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옵니다. 가지를 잘랐다가 뿌리를 내요. 저는 평생 이런 증식을 공부해가지고 저는 소나무도 뿌리를 냅니다. 소나무도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장미가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 하면은 저는 화원에서 사는 것이 제일 아까워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다가 이렇게 심어서 한 개체를 만들면은 이 개체와 이 개체 100% 일치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양번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양번식을 시키면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론이라는 걸 컴퓨터에 쳐보면은 로봇 같이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끝없이 내보내면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면 그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유전에 관한 것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아주 몇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유전이라는 것은 자식 때 형질이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형질이라는 것은 색이나 맛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되냐. 이게 큰 놈에서 큰 놈이 나오는 것이죠.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서 신우대가 안 나오죠. 신우대밭에서는 절대 왕대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이제 DNA인데, 그래서 그 형질, 그 형질은 대립 형질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멘델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미 미국의 원 에이커 펀드라는 앤드류 윤, 그분 앤드류 윤 하면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윤이라는 성씨가 중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2세나 3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 에이커 펀드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자선 사업가가 있어요. NGO 단체 사업가가. 근데 그 사람이 150년 전에 이미 멘델이 다 잘 살고, 인류가 잘 살고 할 수 있도록 유전적인 것을 이미 연구를 다 해냈다는 것이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유전적인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죠. 특히 뭐 생명 같은 걸로 이미 잘 얘기할 수 있고, 여성에는 XX가 있고 남자는 XY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르지 않나요? 이게 이제 대립 형질이라는 얘기인데, 대립 형질이. 그래서 이것이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이 우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차례를 계속 백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백크로스에서 그런 게 강아지가 있는데 엄마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도 있고. 그러면은 이 암강아지는 아빠하고 결혼시키고, 또 술강아지는 엄마하고 결혼시키고, 그게 백으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역기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순계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순계를 분리하면은 종자회사에서는 이 순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계를 가지고 이 일대 잡종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돈 주고 사는 건 요걸 사는 겁니다. 종자회사에서는 요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끝없이 요걸 만들어내면은 요것은 다음에 나오나? 안 나오네. 저것은요 75대 25, 3대 1로 분리가 돼서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75%는 좋은 것이 나오고 20%는 나쁜 것이 나오는데, 25%는 포기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농사꾼들이 종자를 사서 오면은 그래도 25%는 안 좋은데도 올해 농사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 F1 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유전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넘길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멘델의 법칙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둥근 것이 우성이라고 하고 쪼글쪼글한 것이 열성이라고 할 때, 이것을 교배를 하면은 차대에서는 이렇게 둥근 것이 나와요. 둥근 것이. 다음. 이것은 여기까지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둥근 것이 나온 것을 다시 잡종 1대끼리 결혼을 시키면은 이제 잡종 2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것은 전부 둥글고 이것도 둥그런데 열성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멀미나 혈우병이나 엄마를 통해서 유전을 해요. 사람도. 그 엄마를 통해서 유전하는 것은 엄마는 요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Y라는 염색체가 있어서 남성이는 나타나면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요. 근데 여성은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데, 여기서 같이 저 1대 잡종은 3대 1. 이건 다 둥그럽죠. 이건 안 둥그러요. 이것도 이것이 3대 1로 분리가 되는 것이 멘델의 분리 법칙입니다. 이제 독립의 법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독립은 둥글고 주름지고, 근데 다시 둥근 것이 나오는데 둥근 것끼리 해보니까 따로따로 또 숨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유전적인 것인데 아버지 유전이냐 엄마 유전이냐, 할머니 때의 것이 손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식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완전 구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것과 하얀 것하고 개별을 시켰을 때 핑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불완전의 구성. 또 섞어져서 나온다 해서 그런 거고. 좋은 용량을 보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 이제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데 유전적인 것은 판단이 안 돼요. 유형적인 것이 판단이 돼요. 아까 이거 다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수하게 흘러온 육성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클론을 처음에 좋은 것을 페노타입 좋은 것을 선발을 해요. 그놈을 증식을 시켜요. 근데 영양 번식을 시키면 삽목이나 전목이나 영양 번식을 시키면 엄마하고 똑같죠. 그래서 또는 이제 교배를 시키는 건데 이 교배는 추위에 잘 타는 것과 추위에 강한 것 그것을 교배시키면은 그 차대에 추위에 강한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하면은 추위에 강한 것을 선발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차대 검정을 해서 다시 재선발해서 또 돌아가면서 리컬시트한테고 자꾸 돌려가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육종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는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데 네 번째 과제로 요한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농작물은 요가 진짜 우리가 다 알아요. 건전한 농작물은 그래서 이게 윤작이라고 아까 도마도가 심은데 도마도가 빨아먹는 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작물이 빨아먹는 건 도마도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도마도 심은 자리에 또 도마도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추밭에 심은 자리에 또 배추를 심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에 선배 배추가 다 양분을 빨아먹고 시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그 토양에 그 배추가 빨아먹는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윤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마도를 심었으면 콩을 재배하거나 다른 고구마를 재배하거나 그런 땅에다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그게 윤작이라고 해요. 그런 거 산도저절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해충 덫을 이것도 설명을 이따 드릴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인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없다가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다음 그래서 작물 수확의 감소 원인이 가뭄, 병해충, 영양결핍, 토양생산물,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병해충 방제, 이 가뭄과 이런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병해충 방제나 영양결핍도 우리가 다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비눗물 우리가 샤워하다가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면 엄청 괴롭죠. 그런데 우리 동물이 큰 동물인데 우리는 큰 동물인데 비누 그까지 것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근데 아주 적은 미생물들은 그 비눗물을 타면은요 죽지 않으면 까무러 치거든요. 비눗물도 농약 방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렇게 해서 비눗물을 든다고 하고 다음. 근데 님트리라고 입이 반짝반짝하면서 인도의 원산인데 님트리라고 있어요. 그 님트리에 마세를 시켜서 식초나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그래서 님트리를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식초나 이런 데로 울궈내서 한 두세 시간 놨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해충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이어리스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들국화 있어요. 가을에 하얀하게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피는 들국화. 그게 파이어리스렌인데 아프리카는 저것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한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저걸 대량으로 재배해요. 근데 저게 농민들은 싫어해요. 근데 미국에 나 원주해 주는데 압력을 넣는 거예요. 관료들한테 저걸 몇 톤 생산해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현지 공무원들이 감자 심는 것보다는 저거 심는 것이 손해가 나면서도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심어요. 근데 관리를 잘하니까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존슨앤존슨이 저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기다 이렇게 꽂을 때 이만한 패드를 넣죠. 파란색 요만한 손톱보다 좀 클까 요만한 거 넣고서 전기에 태우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게 요 풀에서 나옵니다. 파이어리스렌이라고 해서 존슨앤존슨이 아프리카에서 세계 아주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이제 대충 가지고 살충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살충제는 제가 여기서 요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늘, 고추, 양파, 생강, 식초, 그 다음에 에틸 알코올. 여러분들이 집에 사모님들 돌봐주느라고 마늘을 까준다고 그러지 손가락이 부러터서 손가락이 벗겨져요. 그렇죠? 매운 고추, 평양고추나 수입원 고추 입에다가 하나 집어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 쓰르면 눈물 흘려요. 생강, 씹어서 못 넘기죠. 혓바닥이 아주 거부하죠. 그 다음에 식초, 어렵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파슬리나 금장어나 레몬그라스나 이런 것은요, 우리가 즐기는 허브차로 마시는 즐기는 것인데 곤충들한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연 농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그래서 아주 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저 고추를 자잘하게 쓰고 그리고 마늘도 으깨고 이 으깨고 썬다는 것은 표면적을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주먹이 표면적이 요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반절을 쪼개면은 요 표면적이 늘어나요. 이걸 또 쪼개면 표면적이 막 늘어나거든요. 잘게 할수록 표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표면적을 내야 빨리 추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액체를 식초에 우리거나 소주에 우리거나 우려서 이걸 뿌리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집안에 혹시 진딧물이나 뭐 있을 때 한번 요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뿌려